주말 사이에 김민석 후보가 다시 정청래 후보를 앞섰죠. 격차는 1.4, 1.45% 정도를 앞섰는데, 이 정도면 여전히 초박빙으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제는 김민석 대세론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 두 분 좀 평가도 궁금한데, 김주일 평론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대세론을 볼 수가 없죠. 3,000표 정도 차이인데 예, 앞으로 투표를 할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 그렇죠. 3,000표 차이 가지고, 그러니까 호남이 52만 그리고 서울 경기가 58만인가 뭐 하여간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되니까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3,000표 차이는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미미한 거죠. 사실 투표율의 50%만 하더라도 50만 이상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대세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3승 1패를 했으니까 큰 틀에서의 대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승기를 잡았다, 네. 분위기를 탔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지난 강원도에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요일이구나, 강원도에서 계속 호남만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강원도에서 연설을 하는데 강원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맞아요. 호남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급해졌다. 어머니 17번, 호남 9번, 8번? 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머니 얘기하는 거는 왜 장동혁하고 똑같아. 두 사람이 데칼코만이라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노모 얘기를 많이 예, 노모, 뭐 어머니,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 서로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닮아간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호남이 어떻게 될지가 좀 가장 궁금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도시는 정청래, 대도시는 정청래, 그리고 농촌이나 이쪽 소도시는 김민석. 그래서 저는 이제 도청 농석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농석. 예. 그 대도시에서 많이 이겨요. 대구에서도 이번에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부산도 이겼고, 부산은 원래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좀 표 차이가 났고, 대전도 이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천이나 울산은 졌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일반화된 패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일수록 좀 이념지향적인 당원들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작년 전당대회를 보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66%를 득표했거든요, 권리당원에. 네. 근데 서울하고 경기에서 다 평균보다 높게 나왔어요. 아. 68%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서울 경기로 오면은 정청래가 꽤 힘을 받겠구나. 그러면 호남에서 김민석의 득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호남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가 되게 중요하다. 예. 그 도시 당원들의 특징이라면 또 뭔가 40, 50 이 세대가 또 밀집이 되어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 핵심 지지층 기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제 친구들만 봐도 예. 개딸 개저씨라고 하기 그런데 그렇지요. 개혁의 아들, 개아들, 뭐 개저씨 하니까 이거 욕이네. 죄송합니다. 예. 개아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서울이 이념 지향적인 당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예. 김주혁 최고는 좀 호남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예. 김민석 씨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 뭐 호남에다가 AI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동교동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지만 호남이 사실 그 동교동계 김민석 씨가 그 동교동계 막내였거든요. 되게 이뻐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뭐 익산에다가 지금 집을 뭐 그 구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그 호남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수도권에서는 강성당원들이 또 워낙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마 호남의 그 분위기가 그냥 수도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아니 그렇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시에서 정청래가 계속 이기는 그런 양상으로 볼 때는 서울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기는 또 추미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예. 추미애 씨가 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구나.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이 진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민석이 1등을 하고 정청래가 2등을 해서 네. 그다음에 3등 근데 50%가 안 넘어서 그래서 3등 송영길 표가 가서 뭐 김민석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그나마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하고 김민석 후보가 2등을 했는데 이 3등을 한 송영길 후보가 2등 표 그 김민석 후보로 그 선호 투표제에 의해서 합쳐지면서 이게 1등을 해서 뒤집어지게 되면 그러면 정청래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그거를 승복을 할까?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예. 하나는 뭐냐면 투표율이 50%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번에 저조한 상황. 근데 재밌는 게 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요. 그 6공화국 들어서 그 9번인가 있었어요. 9번 대통령 선거. 가장 높은 투표율은 89%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표율도 79%인가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꼬박꼬박 당비 낸다고 하는 분들의 투표율이 50%가 안 되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예. 어? 그것도 무슨 뭐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모바일 투표인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50%가 안 되냐고요. 그 느낌은 뭐냐면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예. 엉터리 당원 엄청 많구나. 이중당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책임당원이라고 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진성당원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뭐가 됐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여야가 이 당원 문제 선관위도 예. 나서서 이 당원 문제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 가짜 당원들. 그리고 뭐 무조건 진짜 뻥튀기처럼 부풀리는 이 당원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가 1인 1표제를 도입한 첫 전당대회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네. 이게 뭘까요? 아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치르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전당대회 치를 때 민주당 권리당원이 110만 명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150만 명이 넘으면은 1년 사이에 4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예. 당원이 권리당원 당비를 내는 사람이. 근데 국민의힘도 70만 명에서 지금 100만 명 이상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만 명 넘은 게 작년 12월이고 맞아요. 예. 지금 110만 명 뭐 가까이 되면 여기도 한 40만 명 가까이 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제대로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예. 당원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산권 국가거든요. 뭐 중국 네. 공산당, 북한 노동당 뭐 이런 나라 빼놓고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제일 많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뭐 영국 노동당 이런 데 해봤자 10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적네요. 예, 그 나라는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중정당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너무 외형 부풀리기에 좀 치중을 했다. 그래서 이중당적 문제도 그렇고 유령당원 문제도 그렇고 네.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원래 법으로 보면은요, 이중당적 하면은 선거법에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 원래는. 아.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네. 개인 식별은 불가능하지만은 최소한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각 당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각 당에서 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기적으로. 예. 예. 그거를 근데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그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합의를 좀 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뭐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정당하고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중당적도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죠.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급하면은. 그래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조금. 예. 양당 모두 지금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최소한의 좀 조치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당원 중에서 네. 이중당적하고 그다음에 신천지나 통일교회에서 오더 받고 내려와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게 당원 중심주의냐고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주의가 되려면 그런 분들이 다 그 정리가 된 다음에 진짜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지. 아니 네. 저는 당대표 경선은 당원들의 100%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다른 그 지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예. 그 여론도 받아봐야 되지만 당대표는 100% 당원으로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다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 예. 근데 나는 그때 우리 당내에 그렇게 신천지가 많이 들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죠.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무슨 뭐 이중당적 문제 선거 이번에 지방선거할 때 왕 늘는 게 막 사람들이 그 네가 당원을 몇 명 당선시켜 영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의 공천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공문이.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야 나 민주당 그 당적인데 야 너 나랑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 몇 번만 내주면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한테도 예. 야 우리가 밥 먹은 게 몇 번이냐 뭐 이래가면서 하면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당적 양쪽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 네. 뭐 여러 개 당적 다 갖고 있고 막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정당들이 앞다퉈서 이 당원 숫자를 가지고서 마치 자기들이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는 예. 이 대국민 사기극 이거 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두 분의 전당대회 예측 한 번씩만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선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최고위원은 친청 후보가 몇 명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당대표는 근소한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근소한 예, 차이요? 근소한 차이로 결선 투표제, 아니,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 마지막에 표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아.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고요. 예. 친청계는 2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예, 한민수, 최민희 두 사람이 들어오고 예. 한민수, 아니, 그러니까 최민희가 수석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석 최고 예. 1위로. 1위로. 예. 그리고 이성윤 후보는 탈락 가능성이 김용한테 밀릴 것 같아요. 제가 아, 보기에는 예. 예, 경기도의 조직표에 좀 밀리지 않을까. 호남에서 그러니까 호남 전북이 고향이거든요. 어디더라? 약간 그 예, 저기가 예, 이성윤이 이성윤. 그런데 예. 아마 경기도로 서울 경기 올라오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 그러면 원외가 현역을 이기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뭐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이후에 네, 전당대회 전에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그 직후에 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김재욱 최고는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당대표 똑같아요. 똑같아요. 김민석 씨가 아마 후보가 그 선호투표제의 도움을 받아서 과반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최민희 후보는 뭐 1등 하든가 2등 하든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지금 그 뭐랄까 약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 할 가능성이 높지만 약간의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성윤, 김용 뭐 그 두 분에서는 예. 뭐 김민석 후보가 된다면 결국은 이성윤보다는 김용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2명의 최고위원을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수가 되긴 할 텐데 그 이후에 그 판이 어떻게 될지 아마 그 최민희 후보는 이현주 전 최고보다는 훨씬 더 목소리가 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민수 최고도 예,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야 그 진짜 그 민주당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볼만 하겠네. 예. 근데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상일 수도 있죠. 뭐 잘 해보라고 해야죠. 예.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아마 지금은 그걸 어떻게 봉합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비명학살이 재현될 경우에는 이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되게 좀 예. 궁금하네요. 네. 예. 이번 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게 되면 또 앞으로 정 후보의 또 앞날도 어떻게 될지